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믿는 자만이 비트코인의 점진적 상승에 대한 상승의 자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감사드리고 2026년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해 첫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91,000달러 재돌파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라는 돌발적인 지정학 악재를 맞이했지만 시장은 끝내 90,000달러 선을 지켜냈습니다. 전쟁과 공습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는 불안한 국면에서도 가격이 급락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이 단순한 위험 자산을 넘어 위기 대응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장중 91,000달러에 근접한 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습 소식이 전해지며 일시적으로 90,000달러 아래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90,000달러 초반에서 가격을 안정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신병 확보와 군사작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패닉보다는 방어적인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가격 방어의 배경으로 기관 자금의 흐름을 지목했습니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현물 비트코인 ETF로 4억 5,800만 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금 ETF 수요가 둔화된 흐름과 뚜렷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금으로 향하던 일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거시 환경 역시 비트코인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38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연방준비제도는 레포 시장을 통해 228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지정학적 충격과 재정 불안, 유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서 희소 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되며 비트코인의 디지털금 서사가 다시 힘을 얻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베네수엘라 공습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21일 이동평균선인 89,500달러 부근을 유지했고 이동평균 수렴 확산지수 MACD 역시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되며 단기 모멘텀 회복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은 89,500달러를 단기 방어선으로 92,200달러를 다음 저항 구간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전쟁 뉴스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격 구조가 확인된 구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주 전통 금융시장이 정상화되고 미국 경제지표가 공개될 경우 변동성은 다시 확대될 수 있지만 최소한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 국면에서 비트코인은 공포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으로 취급되는지 그 성격 변화 자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이 90,000달러 선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38,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기술적 지표인 데드크로스 출현과 과거 패턴이 맞물리며 대폭락 시나리오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10일과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교차하는 데드크로스를 포착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과거 해당 신호가 발생했을 때 2014년 9월에는 67%, 2020년 3월에는 53% 폭락이 나타났던 사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44%에서 57%에 달하는 대규모 조정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조정 목표 구간으로 38,000달러에서 50,000달러를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 가격 대비 반토막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러한 하락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하락 이후 상승 잠재력이 더 커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수석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 역시 비트코인 약세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지수가 2025년 19% 하락하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시사하고 있다며 2026년 비트코인이 50,000달러 선까지 후퇴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본격적인 랠리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2027년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3년 상승, 1년 하락이라는 4년 주기 패턴이 깨졌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비트코인은 2025년 초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으로 약 8% 하락 마감하며 사이클의 3년차 상승 법칙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존의 4년 사이클 정설이 붕괴되면서 향후 시장 예측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술적 지표 악화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맞물린 2026년에는 깊은 조정 국면을 통과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말 비트코인 약세가 이어지자 시장 일각에서는 다시 가격 조작론이 제기됐지만 스트래티지 최고 재무 책임자는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스트래티지 CFO 앤드루 강은 코인 스토리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규모에서는 단일 주체가 시장을 통제하거나 체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은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청산 사태와
특정 지수 편입 이슈를 근거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려는 서사에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너무 커져 단일 세력이 의미있게 흔들 수 없는 자산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주식 발행이나 정기적인 비트코인 매수가 가격 변동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은 이미 단일 기업의 재무 전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군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은 최근 가격 부진의 원인을 비트코인 자체의 약점보다는 거시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기술주 변동성 같은 거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만 공급량 제한과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비트코인의 본질적 속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12만 5천 달러를 넘어 20만 달러 이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치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달리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다수의 시장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이 또 한 번의 크립토 윈터로 접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한 구조적 수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노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 책판들은 2026년 상반기 중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엠버데이터의 파생상품 총괄 크랙 마가디니는 2026년 초반 6만 7천 달러 아래로 밀리는 공포 국면을 거칠 수 있지만 이후 반등하며 연말에는 15만에서 20만 달러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단기 충격 이후 중앙은행 대응이 이어질 경우 강한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장은 2026년을 침체의 겨울이 아닌 변동성의 해로 바라보고 있으며 가격 변동은 커질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강세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핀볼드에 따르면 해당 차트는 2026년 1월 말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 4만 달러 초반부터 최대 44만 달러 후반까지 열려있는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가격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장기 사이클과 투자 심리를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 구간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차트 상단의 최대 버블 구간은 33만 4천 달러에서 44만 9천 달러로 과거 극단적 과열 국면에 해당했으며 그 아래 단계 역시 과열과 추격 매수가 심화되는 영역으로 구분됐습니다. 반면 현재 가격대와 가장 가까운 구간은 아직 저렴 및 축적 영역으로 과거 사이클에서 중장기적으로 위험 대비 보상이 비교적 유리했던 구간으로 평가됐습니다. 핀볼드는 비트코인이 과거와 유사한 성장 궤적을 따른다면 2026년 1월 말까지 9만 3천 달러에서 15만 7천 달러 구간에 머무를 가능성을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했으며 25만 달러 이상 구간은 전형적인 사이클 말기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경로를 예측하는 데서 벗어나 데이터로 확인되는 펀더멘탈의 변화와 그 축적 속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가격은 언제든지 정확적 뉴스, 기술적 지표, 심리적 요인에 의해 흔들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네트워크 구조와 수급 그리고 제도권 편입이라는 장기 데이터 위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10년간 비트코인의 연평균 발행량 증가율은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구조적으로 하락했으며 현재 연간 공급 증가율은 주요 법정화폐는 물론 금의 신규 채굴 증가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단기 가격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시간에 따라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입니다. 온체인 지표 역시 펀더멘탈 강화를 뒷받침합니다. 1년 이상 이동하지 않은 장기 보유자 물량 비중은 여러 차례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급락 구간에서 오히려 장기 보유자들의 순매수와 축적이 관측됐습니다. 이는 투기적 단기 자금보다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는 자금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네트워크 보안의 핵심 지표인 해시레이트는 중장기 추세에서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고 이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성과 네트워크 존속 가능성에 대해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가격이 횡보하거나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해시레이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은 비트코인의 기반 인프라가 단기 가격에 종속되지 않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채도권 수요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더욱 명확합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 중심 시장에서 기관 자금이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ETF를 통한 누적 순이익 규모는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순증 흐름을 유지해왔고 이는 기존금 ETF가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축적해온 경로와 유사한 초기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구간에서 금 ETF 수요가 둔화되는 반면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은 비트코인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경계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거시 데이터 역시 비트코인 펀더멘탈에 유리한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국가 부채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기 국면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통화 공급 확대와 실질 구매력 희석에 대한 우려는 희소 자산 선호를 강화시켜왔고, 비트코인은 이러한 국면에서 점점 더 자주 대한 자산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 유동성 확대, 국면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 가격과 네트워크 활동이 동반 확장되어 온 과거 데이터와도 부합합니다. 스트래티지 주식에 대한 평가 역시 동일한 데이터 기반 사고가 필요합니다. 스트래티지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영업 성과보다 보유 비트코인 수량, 평균 매입 단가, 조달 비용과 희석 구조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입니다. 역사적으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비트코인 강세 국면에서는 순자산 가치 대비 프리미엄이 확대됐고, 조정 국면에서는 과도한 디스카운트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재상승 국면에 진입할 경우 주가는 다시 보유 비트코인의 가치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단기 심리가 아니라 결국 기초 자산 가치로 회귀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관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데이터가 단기 가격 예측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데드크로스, 사이클 붕괴론, 태폭락 시나리오는 과거 특정 시점의 가격 패턴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공급 구조 변화, 채도권 편입, 장기 보유자, 비중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요구되는 태도는 예측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훼손되고 있는지, 혹은 해시레이트와 장기 보유자, 기관 자금, 유동성 환경이라는 핵심 데이터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구조적 약화를 가리키지 않는 한 가격의 급등락은 본질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의 변동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 주식의 정당한 가치는 단기 공포나 과열이 아니라 이러한 펀더멘탈 지표들이 시장의 공통 인식으로 자리 잡는 시점에서 비로소 매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 가격을 맞추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되는 본질을 신뢰하고 그 가치가 수렴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해의 첫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올 한해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